아, 오후 방송은 뭐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후 방송은 오후 1시 10분에서 어, 어, 3시 30분까지니까요. 어, 이제 오후 방송은 그렇게 한 2시간 한 20분 정도 되니까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오전 방송에서는 제가 이제 시황 위주로 많이 했었다면 이제 오후 방송은 제가 좀 다른 형태로 좀 이제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 이렇게 다른 형태로 조금 이제 컨설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컨설팅은 아니고요. 그 제가 이제 제가 이제 7월부터는 제가 이제 매매 스타일을 이제 예, 이전하고는 이제 많이 변경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8월 16일 날 이제 8월 16일 날 이게 오픈이 되는데요. 8월 16일 날 이게 이제 오픈이 되는데 오늘 요거를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이런다고 같이 얘기를 좀 할까 싶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스윙 매매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요. 이제 스윙 매매라고. 이게 뭐냐면, 그 스윙 매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타 매매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 그러니까 단타 매매는 그날 매수해서 뭐 그날 다 팔고 가는 거죠. 아니면 다음 날 팔든지. 그래서 보통은 당일 매매고 길어봐야 한 2일 정도 갖고 있는 게 다거든요. 이게 이제 단타 매매라고 그러죠. 그 스윙 매매는 보통 이제 한 3일에서 짧게는 한 많게는 한 2주 정도를 어, 그러니까 매수해서 보유하는 기간이 이렇게 됩니다. 짧게는 한 3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되죠. 어, 제가 이런 매매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매매는 이제 스윙 매매는 어떨 때 매매를 하는가 하면 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예, 바이 앤 홀드 매매 이게 이제 주도주 잡고 가는 거죠. 어, 어, 매수엔 매수해서 길게 보유하는 형태의 흐름이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 세 가지 매매가 있어요. 단타 매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윙 매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 앤 홀드 매매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매매가 하나 있는데요. 근데 보통 이제 단타 매매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 이거는 테크니컬한 음, 부분의 매매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전혀 쉽지가 않은 매매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바이앤홀드 매매는 좀 약간 중기 매매죠. 이건 매매라 그러는 게 아니고 투자라고 얘기하죠. 바이앤홀드 매매. 이런 건 이제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중기 투자를 해야 수익이 많이 나는 케이스고, 시장이 안 받쳐주면 단기 매매, 그러니까 중기 투자하는 건 되게 불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윙 매매는 어떤 형태를 하는가 하면 보통 이제 베어 마켓 랠리일 때, 그러니까 약세장 속에서의 박스권,
그 다음에 상승장 박스권과 약세장 박스권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 박스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락 박스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상승 박스권에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을 많이 쓰죠. 이거를 오래 가져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하락 박스권 같은 경우는 오래 못 갖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락 변동성이 원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그 부분들은 좀 적게 나오고요.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크게 나오기 때문에 상승 박스권과 하락 박스권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승 박스권과 하락 박스권에서 차이점은 상승 박스권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그 바이앤홀드가 가능하지만 이 하락 박스권 같은 경우는 스윙 매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처럼 지금은 제가 볼 때 일단 이제 3번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3번은 좀 힘들 것 같고 2번 정도의 매매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여기에는 뭐가 추가가 돼야 되는가 하면 지선물 매도 혹은 그 다음에 인버스 2X ETF에 대한 그러니까 요게 이제 반드시 해지의 기능으로 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혹은 인버스 2X ETF를 이제 해지로 투자로 이제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형태의 흐름이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8월 달에도 얘기 드렸고 이제 할 거고요. 신상품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가 이제 좀 선호하는 형태의 매매는 이게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는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시장 흐름에서는 남는 게 없는 별로 없는 매매 스타일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가다 보면 수익이 났다가 다시 다 수익을 토해버리고 이런 형태의 매매 스타일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먼저 큰 흐름을 먼저 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던 거죠. 큰 흐름 자체가 쉽지가 않은 매매죠. 그래서 수익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죠. 앞으로는 이런 매매를 이제 제가 선호해서 아마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래야 될 것 같고 이 시장 자체가 아무리 이렇게 그 베어 마켓 랠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났다가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공항처럼 이렇게 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 또 무너졌다가 또 이렇게 올랐다가 무너졌다 올랐다 또 이렇게 이런 형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과의 게임, 그러니까 경기가 일단 회복이 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이제 이런 매매를 선호하는 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 2X ETF 매수라든지 아니면 혹은 지선물 매도. 그러니까 파생은 지선물만 하시는 것 같으면 굉장히 쉬워요. 어렵진 않아요. 제가 아까 파생 강의 동영상 보시면 저희 그 기존 회원님들도 딱 들어오면 그 동영상부터 먼저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인버스 2X 아니면 지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거는 이제 주도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긴 주도주는 아니고 그 짧은 주도주를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짧은 주도주를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바이오 제약이 좀 세니까 그쪽 라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짧은 주도주, 긴 주도주는 이제는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게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긴 주도주는 없습니다. 그 짧은 주도주를 매수를 해서 이제 한 3일에서 한 1주에서 2주만 보유하는 매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한 8종목에서 10종목 이제 매주 이렇게 여러분들 위클리 옵션 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런데 보유 종목은 10종목이 절대 안 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주에 내가 어떤 형태든 매수를 하면 내가 그걸 가져가는 형태인지 안 가져갈 형태인지는 내가 늦어도 2주 안에 결정이 되니까. 그리고 내가 처음에 10종목을 만약에 넣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좌의 보유 종목은 최대 10종목밖에 안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내가 빼고 나서 다른 종목을 넣으니까. 그러니까 어, 어, 이해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매주 매도를 하는데 이게 내가 보유를 해서 2주까지 가져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 중에 5종목을 2주 동안 가져갈 것 같다 싶으면 다음 주엔 5종목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월 16일 날 수요일 런칭하는 건데 요걸 제가 조금 땡겨서 7월 달부터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중기 투자의 기본은 이거잖아요. 수익은 짧게, 그러니까 손실은 짧게 끊고, 제가 내일 특강 때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탈기만. 그러니까 손실은 굉장히 짧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수익은 길게 보유하고, 가져가고. 이제 이런 전략을 기본적으로 이제 중기 투자는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이런 게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베어마켓 랠리나 하락박스권에서는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길게 났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래 베어마켓 랠리가 그래요. 그래서 원래 중기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바이앤홀드 전략을 하게 되면 바이앤홀드 전략을 하게 되면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을 하게 되면 주도주를 매수해서 길게 보유하는 건데 이 바이앤홀드 전략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로 이제 상승 박스권장이라든지 아니면 플러스 상승장에 먹히는 거고, 그죠? 그거 지금은 하락 박스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락 박스권장이나 베어마켓 랠리에서는 스윙 매매 말고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떤 형태의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약간씩 매매 스타일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할 때 조금 힘든 거죠. 그러면 제가 큰 트렌드를 먼저 분석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트렌드를 분석하지 않고 가기는 되게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똑같은 형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토요일 날 특강은 이제 주로 내일 특강은 스윙 매매 방식에 대한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아마 제가 이 강의를 한 건 처음일 거예요. 제가 아마 이 강의를 한 건 처음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는 중기 투자의 방식만 고수해 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는 시장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윙 매매의 방식을 많이 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일부터. 그래서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이 강의는 스윙 매매 형태의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예. 뭐 토요일 날 만약 결제를 못 하더라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녹화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라이브 방송 5주 주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까지 그 결제를 안 하더라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하더라도 어차피 예, 결제한 시점부터 5주 동안 무료니까요. 그래서 스윙 매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소위해서 8월 달에 강의하는 부분들을 좀 땡겨서 강의를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버스 2X 지선물도 스윙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스윙으로 갈 거지만 인버스 2X 해지 개념을 또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스윙 매매로 단타는 단타 매매에도 약간 중독성이 있는데 근데 지금 장에서 단타가 될까요? 그건 좀 의문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하고 뭐 나중에 뭐 각 취향의 문제니까. 근데 옵션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옵션은 사람이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이고 뭐 다른 분들이라도 가능한 그러니까 옵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수 선물 매매 방법은 좀 배워두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거 안 되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니면 나는 이거 하기 싫다. 왜냐면 이건 파생 계좌로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 특강에 가입되면 이 파생 주식 선물하고 지수 선물하고 하는 매매 방법을 다 지금 넣어놨기 때문에 그죠? 넣어놨기 때문에 어, 상관은 없겠죠. 저 사실은 이게 파생 계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 계좌로 할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시 이익 나는 그러니까 락시 이익 나는 그 상품은 딱 하나밖에 없죠. 인버스 2X, 2X 그러니까 ETF 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이 스윙 매매가 이렇게 나름 좋은 이유는 요게 이제 하락시 2배잖아요. 2배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는 상승시 2배 나는 상품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제가 요거 이제 교육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오래 가져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시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가치는 절대로 오래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버리면 시간 가치가 2배 상품은 계속 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 매매가 아니면 되게 힘들어요. 이 두 상품은. 그래서 가능한 한 지선물은 그러니까 지선물은 물론 이제 옵션처럼 그렇게 시간 가치가 급격한 건 아닌데 그 약간의 시간 가치가 있어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오래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오래 박스권으로 가면 박스권에 묵히면 좀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는 이제 요보다 훨씬 더 심한 게 있죠. TQQQ와 SQQQ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요거는 양도세 문제 때문에 약간 걸리는 게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어, 어, 여기가 해외 종합 차트가 없군요, 제가. 해외 주식 차트가 잠깐만요. 네. 예. 제가 요거 잠깐만 제가 세팅을 하고 올게요. 일단 요거를 일단 신용장고 좀 보시고, 예. 요걸 보고 계시고, 제가 HTS 설정을 할게요. 설정을 할 때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춰야 되는 게 하나 있어서. 예, 예.
유료 회원들한테만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서. 네. 됐네요. 자, 그럼 요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이제 TQQQ하고 SQQQ라는 상품이에요. 근데 이제 요게, 이게 이제 3배짜리인데, 보면 TQQQ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이 2%, 2점 몇 %인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어제 나스닥 보면, 어제 나스닥이 1.62%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TQQ 아니, 이거 아니구나. TQQ 같은 거는 이거 아닌데. 그냥 TQQ. 나스닥 TQQ. 예. 그러니까 요게 지금 7점, 뭐지? 아닌데, 이게. 그 다음에 SQQQ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품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상품을 안 하려고 하는가 하면, 나스닥이 어제 몇 프로 올라갔죠? 1.6인가요? 좀 잘못 봤나요? 이렇게 변화가 심하죠? 잠깐만요. 1.6이? 제가 좀 이것 좀 알아보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3배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 3배 상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는가 하면 달러에 대한 해지, 지금처럼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 나쁘진 않죠. 달러에 대한 해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문제도 좀 있어서 부담스러워요, 그게. 그리고 이제 타이밍을 찾기도 굉장히 힘들고 시간 가치도 3배니까 더 크게 이제 떨어질 수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통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건 또 미국 주식 계좌 만들어야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계좌하고 한국 주식 계좌하고 통합되는 증권사들이 많아서 굉장히 좀 편할 수 있긴 하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지수 선물이 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지수 선물 매도 아니면 인버스 2X ETF 매수, 요거는 이제 주식 계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식 계좌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파생 계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계좌는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파생 계좌를 만들어서 하는 거나 아니면 주식 계좌라면 내가 해지할 수 있는 상품 2개를 만들어서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매수는 왜 안 하세요, 대표님? 그럼 차라리 주식을 안 하고 어 레버리지를 매수하거나 지수 선물을 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표님, 어차피 이제 중기 투자는 안 된다면, 그러니까 소위서 수익 매매나 중기 투자를 안 된다면, 그러니까 수익 매매는 되더라도 바이앤홀드 매매가 안 된다면,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지선물만 매수하고, 하락할 때는 지선물만 매도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혹은 올라갈 때는 레버리지 ETF만 그러니까 ETF만 매수를 하고 주식 안 하고 떨어질 때는 인버스 2X ETF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로 수익 매매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 왜 그걸 안 하지?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아마. 근데 잘 보세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앞으로는 약세장이잖아요. 약세장이라는 것은 베스트가 박스권이고 그 다음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인데,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는 쉽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점과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지는 추세잖아요.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죠. 그러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1월장에는 매수는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죠. 매도는 되게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런 장에는 매수는 그러니까 지수 관련 매수 상품은 이제 더디게 좀 이렇게 느리게 상승하죠. 그리고 탄력성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큰 흐름이 약세니까. 약세인데 매수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매력이 없어요. 근데 약세장이라 해서 매도는 굉장히 큰 매력이 있죠. 이번에도 보면 단기적으로 막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지수 관련 매수 상품에서는 약세장에서는 굉장히 느리게 상승하고 탄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할 때 되게 답답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인버스 2X하고 지선물 매도를 많이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매수는 종목을 해야 되죠. 왜? 내가 지수가 하락해도 중소형주 중에서 만약에 그 특정 구간에서 1등주는 항상 나오니까. 그러니까 1등주는 항상 나오니까 1등주는 지수가 뭐 이게 크게 안 떨어지고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해도 중소형주 중에 1등주 나오니까 특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상승 쪽에서는 지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종목을 하는 게 훨씬 더 세죠. 더 매력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 7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스윙 매매가 맞고 바이앤홀드 매매가 안 된다는 거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안 돼요. 이제 내가 손실을 짧게 처리하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다가는 수익 묶다가 다시 다 토해내야 돼요. 장 자체가 그래요. 장 자체가. 예. 그래서 원래 바이앤홀드 장은 상승 박스권이나 상승장에서 하는 거지 하락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같은 그런 하락장에서는 절대로 바이앤홀드를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 요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수 선물 매도를 많이 추천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어렵지도 않고요. 시간 가치도 없고 이게 되게 시장만 잘 보면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이제 미니 선물도 있고 지수 선물도 있고 그러니까 분할 매도도 가능하고요. 근데 그보다는 인버스 2X가 이게 돈이 안 돼요. 왜 돈이 안 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버스 2X를 이제 내가 이게 많이 올라갔다 치고 이제 여기서 했다 쳐요. 보세요. 내가 인버스 2X를 샀어요. 여기서. 뭐 한 2,700원에서 샀어요. 이렇게. 2,700원에 내가 샀어요. 근데 얘가 이만큼 올라갔어. 그럼 얼마가 수익이 났는가 하면 26%가 수익 났어요. 이 장의 하락장이 이것도 대단한 거죠. 26%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6월달에서 6월달, 7월달까지 지수가 250포인트가 빠졌는데 26%가 수익 났어요. 별로 없죠. 대부분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패턴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를 똑같이 3천만 원치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그러니까 3천만 원치를 내가 매수를 했는데 이게 26%를 가면 내가 얼마인가 하면 300만 원, 600만 원, 30% 갖다 칩시다. 그러니까
넉넉하니까 30% 갖다 치면 내한테 주는 건 9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선물을 만약에 똑같이 했다고 칩시다. 어차피 3천만 원이면 선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선물은 똑같이 이 라인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거의 한 40포인트가 떨어졌다고 보자고요. 40포인트. 그러니까 지선물은 40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3천만 원으로 이제 더 많이 살 수도 있지만 두 계약이 맥스라고 생각하고 두 계약을 살 수 있지만 두 계약을 만약에 내가 매도를 쳤다 그러면 두 계약에 10포인트면 500만 원이고요. 40포인트면 2천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계약도 안 하고 한 계약만 했다 쳐더라도 이 하락장에서 1,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얘가 두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얘는 얼마를 올려야 돼요? 6천만 원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똑같은 3천만 원을 봤을 때는 하락 시 수익이 날 수 있는 비율이 딱 반 정도. 그러니까 얘가 100% 수익이 나면 얘는 한 40% 수익 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떨어지죠. 만약에 어, 내가 만약에 주식 비중이 한 5천만 원인데 내가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주식에서 한 30% 손실 나죠. 근데 내가 3천만 원치를 매수해서 40% 수익 난다고 했는데 내한테 들어오는 건 900만 원이고요. 주식에서 30% 손실하면 이게 1,500만 원이잖아요. 뭐 주식은 어차피 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해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주식만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러니까 해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자주 얘기하지만 그냥 지수 선물이 쉬우니까 지수 선물을 그냥 배우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특강을 하면 항상 저희가 지수 선물 강의를 이렇게 올려놔요. 되게 쉽게 제가 잘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특강을 딱 제 교육을 가입하는 순간 요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나는 그래도 싫다 그러면 인버스 2X 하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안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장은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지수 하락시 해지 비중에서 비중을 30%에서 40%까지 인버스 2X를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지선물은 무조건 두 계약 기준이고. 예. 뭐 더 많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컨설팅 할 땐 두 계약 기준으로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8월 16일 날 오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오픈하기 전에 이제 우리 회원들이나 이렇게 교육받는 사람들한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하는 거다라는 걸 교육을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예. 교육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올라가니까 좋으세요? 내일 특강에서, 그러니까 내일 제가 토요일 날 특강에서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할 겁니다. 무서운 강의를 할 겁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정말 무서운 시장이 올 거예요. 뭐지? 뭐가 무섭다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주식만 하기에 너무 어렵다고요. 어려운 시장이 온다고.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가 온다고 해서 오늘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너무 과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지. 앞으로 이런 분위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 하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식만 하다가 희망 고문으로 힘들어 하다가 내년 하반기 전에 다 포기할 겁니다. 특히 중기 투자자는 길게 바이앤홀드 가져가는 사람들. 시장이 정말 무섭게 변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대안 상품이 안 오면 뭘 미리 배워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년 동안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안 상품 옵션 같은 그런 가지 말고 제발 좀 이건 대안 상품이 아니고 여러분들 죽이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좀 대안 상품이 되면 좀 가르쳐 드리죠. 근데 이거는 시간 가치가 이게 그러니까 초를 다투는 상품이라서 초는 좀 분을 다투는 상품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옵션이 왜 힘들고 그게 일시적으로는 그런 수익이 날 수 있지만 다 결국 깨지는가 하면 얘는 방향성을 맞춰서 방향성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지수가 2500에서 2200까지 떨어진다 이걸 맞춰서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수익이 나는데 내일 30포인트 올라간다. 당장 3시간 뒤에 30포인트 올라간다. 이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일 내가 30포인트 올라간다라고 얘기했는데 3일 뒤에 30포인트 올라가잖아요. 30포인트 상승하잖아요. 그건 나는 방향성을 맞췄는데도 내 계좌는 깡통이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옵션의 시간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제가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죽죠. 근데 이게 옵션 같은 경우가 수익률이 너무 막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냥. 막 위클리 옵션에 요즘 같은 이런 장 걸려버리면 막 5배, 10배, 뭐 20배도 막 나거든.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시간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못 맞추고 또 항상 이런 장이 안 나오잖아요. 단기 급나가는 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영역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옵션을 했을 때 다 망하는데 왜 사람들이 옵션을 자꾸 옵션이라는 상품 왜 만들었냐? 그거는 기관들이 합성 포지션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그냥 트레이딩 하라고 주식 단타처럼 트레이딩 하라고 만든 상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하지 말라는 게 두 가지인데, 옵션 하지 말고 해외 선물 하지 말라고. 해외 선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얘는 레버리지가 너무 커요. 제가 얘기하는 거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해외 선물을 가지고 자꾸 차트를 보고 자꾸 매매를 하시는데, 해외 선물은 그렇게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해외 선물도 꽤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해외 선물은 원유가 나오면 원유 재고 사이트
마케팅닷컴에 다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원자재에 대한 그 언제 뭐가 나오고 언제 뭐가 나오고 이걸 다 봐야 돼요. 해외 선물해갖고 막 죽는 애 있죠. 우리 호두 아저씨 알죠? 유명하죠, 유튜브에서. 박호두. 나스닥 선물 많이 했잖아요. 얘는 이제 방송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주린이들한테 제발 부탁드리는 게 옵션하고 해외 선물은 좀 하지 마라. 제가 정말 오랫동안 파생을 했지만 이 두 쪽에서 개인 이긴 걸 한 번도 못 봤다. 단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죠. 근데 결국은 다 깡통이에요. 그리고 얘들의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특히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새벽까지 빨갛게 눈 뜨고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밤과 낮이 바뀌잖아. 근데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정말로 제가 이렇게 대한 상품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대한 상품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 공부하기 싫어서 지 선물만 하는데 주식 선물도 대한 상품이고요. 근데 얘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가 1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옛날에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 선물할 때 이렇게 롤오버 하는 방법도 다 가르쳐 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롤오버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다 가르쳐 주고요. 주식 선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롤오버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다음 물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주식 선물이 만기가 3개월이면 적극적으로 하라 그러겠는데 지수 선물, 그러니까 주식 선물은 만기가 1개월이라서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같은 하락장이 조금 터지지 한번 보세요. 주식 선물에서 보면 그게 되게 좀 작아. 그러니까 이게 주식 선물 만기월을 보면 여기서 보면 보세요. 이게 좀 달라요. 주식 선물은 여러분 생각하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의 이게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 선물을 한다 그러면 열성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삼성전자가 만약 8만 원인데 삼성전자를 매수하려면 10주를 매수하면 8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주식 선물은 한 계약만 매수해도 80만 원이 돼요. 그래서 주식 선물 한 계약은 주식 10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문 실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 100주를 산다고 사버리면 주식 선물에서는 100주를 주문 내면 이게 1000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주식 선물은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있는데 보세요. 거래 대금을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아예 거래 대금 자체가 안 터져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호가가 막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주식 선물은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체 유지 점거금도 있지만 이런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최소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호가가 안 벌어지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이런 것들은 아예 못해요. 주식 선물은. 그러니까 호가가 막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도 힘들지만 팔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증가되는 형태의 종목 보면 많아봐야 한 20종목, 30종목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들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어, 삼성전자를 만약에 내가 주식 선물을 매수했다 그러면 유지 점검이 6%밖에 안 돼요. 위탁 점검이 9%밖에 안 돼요. 지금은 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1,000만원치 사기 위해서는 내 자산의 90만원, 100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지금은 막 시장이 막 과하게 떨어지고 삼성전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 점검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진콜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청반에 하더라도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내가 1,000만 원치 살 수가 있어요.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줘요. 그래서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 진짜 찐으로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말 보이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5배 써서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매도라는 거는 주식 선물 매도라는 건 주식에서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공매도죠. 삼성전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이익이 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몇 프로, 여기가 몇 프로 떨어졌는가 하면 여기서 17% 떨어졌죠. 여기서 매도를 쳤는데 그러면 15%만 내가 삼성전자 15%만 하락했다고 치자고요. 하락했다고 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레버리지를 5배 썼어요. 원래 10배까지 써도 되는 건 이제 너무 과하고 5배 쓰면 삼성전자 얼마를 먹는가 하면 보세요. 15 곱하기 5니까 75%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버리지를 쓰려고 주식 선물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치를 가지고 삼성전자 5천만 원치를 반대 방향으로 깨버리는 거죠. 주식 선물 매도를 쳐갖고 볼 때만.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주식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 선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